반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레게 가수 중 한 명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의 인생은 자메이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로버트 네스타 말리. 그녀는 1945년 2월 6일 자메이카 세인트앤의 나인마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머니 세델라 말리와 함께 자랐어요. 밥은 어릴 때부터 축구와 음악을 좋아했죠. 이후 그들은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 있는 가난한 지역인 트렌치타운으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소리와 지역 뮤지션들에 둘러싸여 음악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어요. 1960년대 초 밥은 보니 웨일러와 피터 토시와 함께 그룹을 결성했어요. 이 그룹은 여러 이름을 거쳐 결국 더 웨일러스로 알려지게 되었죠. 1964년 그들의 노래 시머다운이 자메이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것은 밥 말리의 음악 인생에서 처음 거둔 큰 성공 중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말리의 음악도 변했습니다. 지역 자메이카 사운드에서 시작해 그는 레게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죠. 레게는 자메이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음악 스타일입니다. 그의 많은 노래는 가난, 자유, 평등, 신앙, 그리고 단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어려움과 불의에 시달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밥 말리와 더 웨일러스는 여러 나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관객도 늘어났고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곳을 투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활동적인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좋아했고 축구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는 건강하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7년에 그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축구 경기 중에 입은 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를 진찰했을 때 그는 말다느자성 흑색종라는 희귀한 피부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암은 손톱 밑이나 발바닥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암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향을 받은 발가락을 절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말리는 전체 절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영향을 받은 부위만 제거하도록 했고 자신의 삶과 음악 경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녹음하고 투어를 했습니다. 1980년에 이르러 말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게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해 9월 그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들 이후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9월 21일 말리가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전 그의 발에서 처음 발견된 암이 이미 몸의 다른 부위, 뇌와 폐까지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이틀 후인 1980년 9월 23일 그는 피츠버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밥 말리의 마지막 콘서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1980년 9월 밥 말리의 마지막 콘서트 이후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점은 말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꼭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76년 자메이카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주요 정당인 피플스 내셔널 파티 PNP와 자메이카 노동당 JLP였으리라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도 심해졌습니다. 말리르 그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느 쪽을 지지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어느 정치 정당에도 편을 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12월에 열린 무료 스마일 자메이카 콘서트에서 공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자메이카의 긴장과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콘서트가 발표된 후 정부는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밥 말리가 총리 마이클 맨니 PNP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자신의 콘서트가 정치적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이틀 전 킹스턴에 있는 집에서 말리가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 무장한 남자들이 갑자기 들어와 총을 쐈습니다. 말리와 그의 아내 리타 그리고 매니저 돈 테일러도 총에 맞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지시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 정당도 확실히 책임이 있다고 지목할 수 없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이틀 후에 스마일 자메이카 콘서트에 예정대로 공연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엄청난 관중 앞에 서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후 자메이카를 떠나 런던에 머물면서 음악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공격 당시 말리가 총에 맞았기 때문에 1980년에 그가 쓰러졌을 때 이전 부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중에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소견은 더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1977년에 그의 발에서 처음 발견된 암이 이미 몸 전체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1980년 9월에 센트럴파크에서 달리다가 쓰러진 후 의사들은 흑색종이 그의 뇌, 태,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까지 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이 뇌로 퍼지면 뇌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쇠약, 시력 문제, 신체 조절 상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리가 달리던 중 갑자기 쓰러진 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종연을 줄이기 위한 방사선 치료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암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몸의 여러 부위로 퍼져 있었습니다. 말리는 그의 라스타파리 신념의 일부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폐에도 암이 있었기 때문에 흡연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단 결과 폐암은 멜라노마가 퍼진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말레이를 죽인 병은 폐암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말리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더 이상 음악 투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80년 후반에 그는 독일로 가서 대체암 치료로 유명한 독일 의사 조지프 아이에셀즈의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바이에른에 있는 아이에셀즈 클리닉에서 말리는 에스프레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몸과 면역 체계를 암에 맞서 강화시키기 위한 다른 실험적 치료들도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진행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동안 몇 달 동안 독일에 머물렀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축구를 하고 여러 나라를 투어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섰던 그 남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병과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그가 무대에 곧 돌아올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질문은 이미 그의 몸의 중요한 부분에 퍼진 암을 막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1981년 2월 6일이 되자 반 말리는 3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일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암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존요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 치료법도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존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981년 5월,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메이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메이카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들러야 했습니다. 말리는 시더스 오브 레바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암은 그의 몸 전체로 퍼졌고 치료로는 더 이상 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81년 5월 11일, 반 말리는 마이애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36세였습니다. 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중요한 신체 부위로 퍼진 흑색종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후 자메이카 정부는 그에게 국장을 치러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도 참석했으며 에드워드 시가 총리와 전 총리 마이클 맨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리는 자신이 태어난 자메이카 나인마일에 묻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메이카 정부는 그가 국가 문화에 끼친 큰 공로를 인정해 그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암의 진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발에 무언가가 숨겨진 신발을 선물 받았고 그것이 그의 발을 찔러 암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말리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CIA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말리의 흑색종은 말단 흑자성 흑색종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의학적 질환입니다. 이것은 손톱 밑이나 손바닥 또는 발바닥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흑색종은 독이나 상처 또는 비밀스러운 공격이 없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흑색종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 흑색종 유형은 다른 종류의 흑색종에 비해 피부색이 더 짙은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그래서 반말리의 죽음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은 음모론이 아니라 의학적인 것입니다. 그의 엄지발가락에서 처음 발견된 암이 결국 그의 몸 다른 부위로 퍼졌습니다. 단순한 축구 부상이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상 때문에 그의 발가락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멜라노마가 생긴 이유는 아닙니다. 말리가 절단 수술에 동의했다면 확실히 살았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향을 받은 부위를 더 넓게 절제하는 것이 그 당시 그에게 권장된 치료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법을 선택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확실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반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의 노래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반말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빈곤, 인종차별, 자유, 평화, 단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는 방식이 단순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자메이카에서는 이미 레게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973년에 발매된 캐쳐 파이어 앨범이 이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준 앨범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앨범은 반말리와 더 웨일러스가 유럽과 미국의 더 큰 대중에게 알려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많은 곡들은 평범한 자메이카인의 삶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레게를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메이카의 진짜 현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앨범은 버닝이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반말리와 피터 토시가 함께 만든 겟업 앤 스탠드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억압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이해하기 쉬워서 이 노래는 여러 곳에서 권리와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노래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앨범에는 아이샤 더 셰리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이 셰리프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부한건을 죽였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1974년에 에릭 클랩튼이 이 곡의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 미국에서 1위 히트를 기록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말리의 음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게가 국제적인 청중에게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티 드레드 앨범에서 No Woman No Cry가 나왔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관계에 관한 것이며 말리는 여기서 트렌치타운에서의 힘들었던 삶을 회상합니다. 그는 돈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 노래의 주된 메시지는 지금 삶이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 말리는 엑소더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메이카를 잠시 떠난 뒤 런던에 머물면서 이 앨범의 대부분을 작업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말리에게 이 단어는 영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그의 라스타파리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노래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라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에 머물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원 러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곡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로 인해 싸우기보다는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말리의 평화와 단결에 관한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엑소더스 앨범의 모든 노래가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개인적인 삶에 관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청취자들이 말리의 음악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회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레게와 사랑 노래가 좋아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1978년 자메이카에서 말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깊은 정치적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 러브 피스 콘서트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콘서트 도중에 그는 무대 위로 마이클 맨리 총리와 야당 지도자 에드워드 시가를 불렀습니다. 말리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이것이 자메이카의 정치적 폭력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정부 직책이 없어도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서로 다른 두 진영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마를리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9년
그는 서바이벌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의 가장 강렬한 정치적 앨범 중 하나입니다. 이 앨범의 주요 주제는 아프리카의 단결, 자유, 그리고 식민주의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앨범 커버조차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를리에게 아프리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곡 중 하나가 아프리카 유나이트입니다. 이 곡의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국가들이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를리에게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자유와 발전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짐바브웨라는 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과거 로디지아로 알려졌던 나라의 독립투쟁을 지지하는 곡입니다. 1980년 4월 짐바브웨가 독립했을 때 마를리와 그의 밴드는 공식 기념행사에서 공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유에 관한 노래를 직접 부르며 그 나라의 독립을 축하했기 때문입니다. 서바이벌 앨범에는 앰부시 인 더 나이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76년에 마를리가 겪었던 총격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 공격에 관한 노래만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정치와 선전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980년에 마를리는 업라이징이라는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가 살아있을 때 나온 마지막 앨범으로 일부 곡들은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곡 중 하나는 리뎀션 송입니다. 거의 목소리와 어쿠스틱 기타 소리만 들리지만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이 노래는 마음의 자유에 관한 곡입니다. 이 곡의 요점은 단순히 육체가 자유로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잘못된 신념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더 경쾌하고 춤추기 쉬운 Could You Be Loved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멜로디 뒤에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Three Little Birds는 그의 가장 단순한 희망에 관한 노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메시지는 문제와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며 힘든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리 역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룬 노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예 중 하나가 워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연설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요 메시지는 피부색만으로 누군가를 더 높거나 낮게 판단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에 전 세계가 이미 주목하고 있던 자메이카 아티스트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반말리가 왜 특별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음악을 질문을 던지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 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가? 왜 사람들은 정치 때문에 쉽게 다투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어떤 노래가 당신이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리가 해낸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레게를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말리가 레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자메이카 뮤지션들이 그가 등장하기 전부터 레게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레게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자메이카와 그 문화, 그리고 라스타파리 운동도 함께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의 콘서트와 앨범을 통해 레게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결국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레게는 또한 락, 펑크, 힙합, 팝과 같은 다른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음 세대에서 말리의 사운드와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향을 준 것은 음악 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식민주의의 역사, 아프리카 독립, 인종차별, 자메이카의 정치적 갈등에 관심을 갖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 처음으로 짐바브웨에 대해 알게 된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그의 음악 덕분에 처음으로 라스타파리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인종 불평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말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가 판매한 앨범의 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는지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레게 비트가 좋아서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노래가 자유, 인종차별, 빈곤 또는 평화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음악은 진지한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긴 정치 연설을 보거나 관련 책을 읽지 않을 사람에게 설명하는 발의가 됩니다. 그 사람은 긴 정치 연설을 보거나 이와 관련된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밥 말리의 음악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 전쟁, 빈곤, 차별, 정치적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도 그의 노래에 담긴 많은 메시지를 여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밥 말리의 삶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메이카의 레게 음악을 세계 시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음악이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질문을 던지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군대도 없었고 정치적 직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노래를 통해 그는 평화, 자유, 평등, 그리고 단결에 대한 메시지를 수백만 명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밥 말리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가 음악에 담았던 사상과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